그러면 그때 처음 작품은 어떤 거였어요? 준비하셨을 때? 그때도 물에 관한 소재였었고, 네. 물론 거기 잉어 한 마리가 있는 게 굉장히 작은 작품이었었는데, 이런 물결의 라인이 있고, 곧 작은 캔버스지만 하나의 저는 바다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폴로 헤엄치는 그 어떤 사람, 또는 그 생명체 그런 표현이었었죠. 그래서 좀 현대인의 고독이나 이런 걸 대변하려고 하는 그런 느낌을 전달하려고 했던 작품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거였었고 개인적으로는 거기 팔리라는 생각은 안 했어요. 근데 팔렸다는 소리를 듣고 굉장히 사실은 기뻤습니다. 그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그런 어떤 자리를 통해서 제가 모르는 사람이 나름 고액을 작은 돈은 아니고요. 고액을 가지고서 그래서 구매를 한다라고 하는 자체가 제가 어떤 가능성, 내가 작업을 이어나가는데 굉장히 힘이 되는 그런 경험이죠. 한때 붓을 꺾으셨다는 얘기를 아까 잠깐 들려주셨기도 했는데. 네, 뭐 굳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인생의 굴곡이 누구나 있기 마련인데 생활고 때문이고요. 물론 이제 생활고를 이겨나가면서 작업을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어떤 뭐 IMF 때 개인적인 커다란 하던 일이 실패를 하는 바람에 다시 잠시 접었었죠. 그러니까 그전에는 어떤 미술만으로는 영위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작업만으로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세계의 대다수의 작가들이 작업만으로 생활을 영위하기는 일부 특정 다수는 뭐 스타는 어느 세계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사업적으로 성공을 한다면 굉장히 스포트라이트를 받지만 대다수의 작업을 하는 작가는 미술, 그러니까 작업 행위만으로 생활을 영위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다른 것들을 같이 영위하게 되는데 다른 그 사업이나 이런 것에서 어떤 커다란 개인적인 문제점 때문에 그림을 잠시 쉬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10년 정도를 작업을 못했고요. 그러다가 어떤 개인적인 계기로 인해서 작업을 시작을 하게 됐는데 그것이 이제 마음을 오히려 좀 편안하게 비움으로써 편안한 자세로 그림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 때 작업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패밀리 활동이 좀 도움이 되는 부분들도 있나요? 상당히 많이 도움이 됐죠. 굳이 얘기를 하자면 작업을 한다는 것이 물론 중간에 이제 붓을 꺾기도 하고 다시 시작할 때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해져 있어요. 일부 특정한 작가군과 그 다음에 제가 아는 그 외에 몇몇 사람들, 그 사람들은 한정이 돼 있고 거의 전문가거나 그 특정되어 있는 소수의 집단이죠. 근데 그 사람들과만 소통을 하는 것은 항상 일상적인 생활을 전혀 영위하는 것 큰 다른 것이 없고 재미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 경우였던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온라인이라는 것을 통해서 특히나 페이스북을 통해서 제 작품을 특히나 뭐 또 거기다 이제 표미경이라고 하는 그런 집단을 통해서 작품 발표를 하고 그런 거에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모르는 굉장히 다수의 소통을 할 수 있는 대상들이 발견이 되고 그 사람들이 물론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상당히 많은 수가 제가 모르는 분들이 제 작업을 갖다가 어떤 공통적인 좋은 느낌 그런 것을 가지시는 분들이 생기게 되고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큰 도움을 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분들과 어떤 그런 온라인상에서의 관계가 현실적으로 어떤 계기에 전시나 이런 것을 통해서 직접 만나게 됐을 때 그 중간에 매개체 그 감정을 연결해줬던 그 가느다는 끈들이 굉장히 갑자기 그 속도로 가깝게 단단하게 느껴지는 그런 경우를 좀 많이 또 겪게 되고요. 아까 전에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는데 단적으로 얘기한다면은 이 페이스북, SNS
SNS를 통해서 대중과 만나는 그리고 경계까지 이어지는 이런 과정들이 뭐 어떤 차이를 좀 낳게 되나요? 일단은 제가 봤을 때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부담이 없다는 겁니다. SNS 상에서는 가상 공간상에서는 설사 물론 거기다 댓글을 달아서 뭐 이건 싫다, 뭐 심한 경우 뭐 비판을 하거나 때로는 그런 경우도 있긴 하지만 싫으면 그만이거든요. 자기 혼자 돌아서서 난 저거 싫어라고 해도 되는데 실제로 전시장이나 작가를 만나서 난 이게 싫습니다. 이게 뭐가 싫고 이런 얘기를 하기는 쉽지 않거든요. 또 좋다라는 표현을 할 적에도 온라인상에서 내가 가진 감정을 갖다가 좋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고 거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상에서 사람을 만들고 얼굴을 대놓고 나서 그 사람을 갖다가 너무 포장하는 표현이라든지 자기가 그렇게 느낀다 하더라도 굉장히 극찬하는 표현이라든지 이런 것은 실제로 쉽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자기 감정을 노출시키는데 조금 더 자연스러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감정선의 그 일치, 매치하는 그 선이 실제로 만났을 때의 그 발생하는 스트레스, 어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예의라고 하겠죠. 그런 것을 어느 정도는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규범, 또는 예의, 또 나이 차이 이런 것에 대한 것, 그것을 무시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을 떠나서 평등한 관계로 존재할 수 있는 곳이 온라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근데 면에서 약간 좀 얘기는 전시장이나 이런 데 갤러리를 찾아서 했을 때 어떤 작가에게 좀 가격을 물어보고 작품 내용을 물어보고 그런 어떤 격벽이 좀 없어졌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상당히 차이가 있죠.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작가 일반적으로 이것이 어떤 그 특정한 공산품이라면 이게 가격이 얼마요? 이게 왜 이렇게 비싸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보통 그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문화적인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서 예술적인 것, 특히 예술적인 것에 뭔가 다가서려고 할 적에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꼈습니다. 부담이 많이 돼요. 혹시 무식이 별로 날까? 뭐 이런 부담도 많고 그런 거죠. 그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도 느낄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엔 그분은 굉장히 지식인인데도 자기가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말을 잘못하거나 했을 때 예의에 어긋나거나 저 사람이 기분 나빠할까봐 또는 그런 실수를 할까봐 조바심을 내는 듯한 느낌을 굉장히 많이 느꼈었거든요. 그게 뭐 사회적으로나 뭐 상당히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서 오히려 그런 걸 더 쉽게 느낍니다. 개인적인 경험에 의하면. 그런데 그런 것들 또는 뭐 이런 쪽의 분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는 일반 분들이 전시장이나 이런 데를 가기는 거의 생활상도 그렇고 뭐 시간을 일부러 내고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는 한은 전시장을 찾아간다는 게 쉬운 얘기는 아니거든요. 시간이 되고 문화적인 어떤 그런 행위를 느끼기 위해서 이걸 찾아가기 전에는 그런 면에서는 뭐 어찌 보면 온라인의 특성이 그렇습니다만은 클릭 한 번으로 불특정 다수의 작가들의 그림을 뭐 얼마든지 볼 수 있고 그 중에 관심 있는 작가가 있다면 그 사람의 담벼락, 페이스북 기준으로 한다면 담벼락에 들어가서 그 사람의 그 작품들 그리고 그 사람의 생각 그것을 전부 들여다볼 수는 없지만 그 사람들이 노출한 만큼 그런 면에서는 그 작가나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고 그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 있는 그만한 콘텐츠가 제공이 되어 있다면 그건 하나의 어찌다 보면 뭐 엔터테인먼트하고도 관계가 있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적에 페이스북의 SNS상에서의 다른 것보다 장점이라면 자기를 노출을 시키고 그 노출시키는 범위가 조금 더 넓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페이스, 얼굴을 내놓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기반 자체를 갖다가 드러내놓기 때문에 조금 더 그 사람에 대해서 좀 편하게 또는 솔직하게 그러면서 SNS 특성상 거리낌 없이
그 사람을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파헤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에 있어서는 뭐 작가로서는 작품으로 자기를 보여주고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한 장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어렵지 않게 대화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니까요. 작가 입장에서도 그 대중하고 쉽게 좀 얘기하고 싶었던 어떤 채널이 되는 거가 뭐 될 수 있겠군요. 그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고요. 실제로 온라인상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누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조심스러워서 얘기 못했던 사람들도 저희가 무슨 얘기를 할 적에 뭐 강연하는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을 모아놓고 강의하듯이 제 이름 뭐 그리고 어떻고 제가 뭐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고 제 생각은 어떻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저희장에서 오픈해서 뭐 작가라고 얘기를 할 적에 개개인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어떤 궁금해하는 이런 질문들이나 이런 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들 그런 것들을 갖다가 질문을 받았을 때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했습니다. 라고 저한테 관심 있는 분들이 저와 그러니까 친구를 맺고 있는 그분들한테는 제가 답변한 그런 메시지가 그대로 다 전달이 되기 때문에 그분들이 저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아까 그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그러니까 어떤 갤러리나 인천 시장에서 해당 작가, 특정 작가에 관심 있는 사람하고 바로 연결돼서 그 층을 만들기가 오히려 더 쉽지 않다. 오히려 훨씬 어렵다고 합니다. 만만하게 팬층을 만들기가 오히려 더 쉬웠다 이런 말씀을 잠깐 들려주셨는데요. 네. 그 팬을 제가 억지로 만들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제 SNS 상에서 예. 거기다가 이렇게 그림을 업로드해서 제 작업을 가끔 보여주고 노출을 시키는 것만으로도 예를 들어서 페미견이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에서 경매의 목적이 굳이 아니더라도 제 그림의 하나의 그 이미지를 갖다가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거기에는 여러 작가들도 있고 또 그림이 그냥 좋아서 가끔 들어오시는 회원분들도 있고 아니면 뭐 구입을 할 생각이 조금은 있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출을 시켰을 때 물론 다 좋아하지는 않겠죠. 다 좋아하지는 않지만 제가 모르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거든요. 제가 하루에 평생 직접 만나고 대화를 하고 제 이미지를 갖다가 제대로 설명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고 그런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제가 어떤 이미지들이 그건 뭐 거짓된 이미지는 안 되겠지만 제가 보여주는 작가로서의 어떤 그런 이미지들을 갖다가 특히 작품으로 올려줬을 때 제가 노력을 안 해도 그 작품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불특정하긴 합니다만 다수가 생겨요. 그 다수가 관심 있는 분들은 한 번, 두 번 노출이 되다 보면은 제 팬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팬이라는 표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한테 관심을 가지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어서 그 분들을 제가 예를 들어서 오프에서 전시를 한다라고 했을 때 정말 그동안 저를 주목해왔던 전혀 만나본 적은 없습니다만 주목해왔던 이런 분들은 실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그런 경험을 하셨군요. 예, 물론 그런 경우는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전시회를 할 적에 제가 초대하는 분은 아주 극소수예요. 불과 몇십 명 정도인데 실제로 전시 기간 동안 방문해 주시는 분들은 저를 보기 위해서 또는 저와 얘기를 하고 또는 제 그림을 직접 보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그보다 훨씬 많은 인원이 오시는데 그냥 우연히 오시는 분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거의 다가 그동안의 어떤 그런 관계에 의해서 SNS를 통해서 저에 대한 정보를 접하고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직접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감동이죠, 저한테는. 아까 이제 첫 경매를 여셨다고 말씀을 했었는데, 네. 그러니까 사실 오래 꺾으셨다가 다시 어떤 대중 앞에 이제 작품을 내놓고 또 경매도 하고 뭐 이러면서 사실은 이제 이게 성사될까 찾는 사람이
이런 두려움도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진작하기로 추측하기로는 네. 처음 경위가 3, 4대가 되게 놀라셨다고 하잖아요. 그 놀라움이면 좀 그런 게 있지 않나 네. 싶은데 그때 놀라셨을 때 왜 놀라셨고 뭐 어떤 감정들이 좀 그때 있으셨고 했는지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물론 제가 거기다가 낸데 그림을 낸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뭐 그림을 팔아서 제 수익이 되겠다 이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의 의미가 이제 불이웃을 돕는 대부분 이제 작가들이 어렵습니다.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에 다른 내 재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관심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도 이 작품을 제출하게 됐는데, 물론 저만 거기에서 그림이 팔린 것은 아닙니다만, 그것이 팔렸다라고 했을 때, 그 목적을 네. 가지고 이제 어떤 선의로 이제 올렸던 어떤 자선 행사 말고 네. 그냥 그랬을 때의 감정은 좀 다를 것 같고요. 그 이제 조 작가님 이름을 걸고 이제 작품을 내놨을 때 다른 네. 작품과 오히려 오로지 이제 그런 취지로 다른 취지가 아니라 작품과 지금 간의 관계에서 이제 편집형에서 어떤 거래가 생산됐을 때 그랬을 때도 느낌이 달랐을 것 같아서요. 개인적으로는 거의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더라도 제 타이틀을 걸고 전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그것이죠. 제가 모르는 분이 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도 없는 상태에서 순수하게 제 그림만 보고 물론 그게 어찌 보면 제가 투자한 시간이나 노력한 것에 비해서 작은 액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분한테는 뭐 몇십만 원 또는 뭐 몇백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몇십만 원이라고 하는 돈이 물론 아주 작은 그림이기 때문에 그렇긴 합니다만은 작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선택을 해준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 고마운 일이죠. 돈의 액수를 떠나서 물론 액수 중요합니다만 돈의 액수를 떠나서 제 그림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투자의 개념이 아니라 그림 자체만을 보고 제 그림을 기꺼이 돈을 지불하고 선택을 해준다는 것. 그렇죠. SNS 상에서도 뭐 그렇게 해서 판매가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겁니다. 이 작가들도 아는 사람을 통해서 아는 사람이 사주는 경우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작품의 경우에 판매 루트는 뭐 갤러리를 통해서 전시를 통해서 또 있고 여러 가지 루트가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가장 중요한 작가가 그림을 팔았을 때 가장 기쁜 일은 누군가가 제 그림을 그 그림 자체가 좋아서 선택을 했다는 것. 그것보다 가장 좋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를 모르는 사람이 그림을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저를 아는 사람이 사는 것도 물론 고맙습니다만 그런 면에서는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가 있을 수 있는데 좀 감동적인 저 개인한테 우리 감동을 준 그런 이야기들이 좀 몇 건 있습니다. 또는 전시를 하는데 그 부수전이라고 해서 아트 페어라는 게 있습니다. 수백 명의 작가들이 모여서 전시를 하는데 어떤 분이 우연히 전시장에 와서 그 구경을 하다가 전혀 계획도 없었는데 제 부스에 와서 그 중에 하나에 갑자기 이제 굉장히 몰입이 된 거예요. SNS 통해서 알게 돼서 오신 분인가요? 그분은 SNS를 통해서 알게 된 분은 아닙니다만 우연히 제 전시장에 와서 나중에 이제 에세이 통해서 계속 그분과는 이제 소통을 하고 있죠. 근데 우연히 와서 제 그림을 보고 마음에 들어서 결국엔 구입을 했었는데 구입을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신 분이 아니었어요.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아니라 정년 퇴직을 하고 어쨌든 지금 18평형 그런 국민주택에서 사시는데 본인이 선택을 한 그 그림을 보고 굉장히 희망을 느끼신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셨거든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내가 정말
감정들 때문에 작업의 끈을 놓지 않게 되는 그런 이유이기도 하고요. 알겠습니다. 이제 말씀 조금만 더 나누죠. 예. 아니, 나는 쓸데없는